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가짜뉴스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가 도망을 갔다, 국가 원수가 피살됐다, 위험하다, 아주 주요한 시설이 폭파됐다. 가짜뉴스부터 퍼뜨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정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AI의 발달로 인해서 이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할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다. 가짜뉴스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가장 국가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김의겸이가 제기를 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짜뉴스는 사실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금방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30명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과장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 또 전쟁 상황처럼 이렇게 즉각 확인할 수 없을 때, 국가 원수가 도망을 갔다. 즉각 확인이 되지 않을 때, 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일부분에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식의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이게 가짜뉴스다, 거짓 선동이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전시 수준의 가짜뉴스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야당에서 퍼뜨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엊그제 한동훈과 이재명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증폭이 됐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모두 발언해서 한동훈이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승복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하자 이재명이 곧바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증폭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사망수가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포기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부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증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검찰이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친문이다. 문재인과 친하다.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그동안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탓 아니냐. 또 이런 가짜뉴스급입니다. 이게 가짜뉴스가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기 때문에 참 위험하고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네 가지입니다. 거의 전쟁 수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10월 달에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저걸 이재명이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재명은 어떤 또 잔꾀를 쓰고 있느냐. 이재명은 계속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거짓 선동을 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본격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계엄령을 선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슬슬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에게 당 대표직을 걸고 이런 주장을 하라. 뭐 계엄이나 이런 주장을. 이건 뭐 나치나 이 히틀러의 나치나 스탈린과 같은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건 국기문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는데도 어제까지 김민석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많은 또 의원들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면책특권입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 계엄을 선포를 해도 국회에서 과반의 의결로 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해제됩니다. 계엄이. 그 다음 이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현행범을 체포한 뒤에도 국회에서 석방을 요구하면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를 과반 이상 야당이 192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니까 김민석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다 잡아 넣으면 체포 구금하면 이건 지금 국회에서 이 표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192석입니다. 야당이. 그러면 42명입니다. 42명을 현행범으로 뭐 불법 시위를 한다든지 또 이런 거짓 선동, 뭐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이렇게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김민석의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도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체포 구금을 했을 경우에. 국회의원 42명을 현행범으로 전부 이렇게 체포 구금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명분이 뚜렷해야 하고 그래야 뭐 이 군도 이 복종을 하게 될 테고 또 국회의원들 현행범으로 42명을 동시에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회 혼란을 증폭을 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계엄 준비, 계엄 기획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 무혐의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슬슬 흘리면서 이렇게 계엄으로 또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의료 대란 부분입니다. 의료 대란도 이 지금 응급실 뺑뺑이를 통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의료 대란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또 이재명이 얼마나 가짜뉴스를 퍼뜨릴지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이 없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군의관들도 지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의료 대란 부분, 응급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이걸 증폭시키고 과장을 시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민주당이 별의별 가짜뉴스를 다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 의료 대란 위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뭐 정부든 누구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민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승민입니다. 이게 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선동하는 데는 이게 적 아군이 따로 없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나라 내부에 이 적과 동조하는 세력이 먼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된다.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의료 붕괴 사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2000이라는 숫자 하나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한다. 2000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러시는 건가? 김건희 여사가 2000에 완강하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이게 뭐 진중권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한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2000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유승민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를 또 등장을 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거짓 선동을 하는데 좋은 소재로 뭐 계속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게 앞으로 10,000명 정도 의사 증원이 필요한데 1년에 2,100명, 2,200명 정도 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2,000명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이 2,000명에 매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원도 1,500명 정도입니다. 2026학년도도 지금 의사 측에서 합리적인 이 정원안을 내게 되면 이 정원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 숫자는 협의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가 이 2,000에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이 유승민까지 나서서 또 김건희 여사를 동원을 해서 악용을 해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위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친일 논란입니다. 이 의대 정원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친일 논란도 이게 어디까지가 가짜뉴스고 어디까지가 이게 뭐 팩트인지 애매합니다.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건 좀 과장이다 뭐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독도를 윤석열 정부가 포기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아니냐. 뉴라이트도 뭐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뉴라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뭐 주장이 제각각입니다. 뭐 굉장히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또 말 실수가 나오게 되면 그걸 꼬투리 삼아서 가짜뉴스를 더 퍼뜨립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다. 매일 아침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이 친일 논란을 일으킵니다. 독도를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 협력체제, 안보 경제에서 협력체제 이걸 무너뜨려야 한다. 이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노림수입니다.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인 이 친일 논쟁을 일으켜야 한다. 이 독도를 건드려야 한다. 오히려 지금 독도를 더 분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이재명인 셈입니다.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친일 이 논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이 협력 체제를 무너뜨려야 친북, 친중이 또 가능하다. 지금 이런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진중권, 뭐 유승민 거기에 부안 외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걸 참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것. 윤 대통령이 친문이다. 문재인과 친하다. 그래서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그동안 지지부진했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지금 검찰이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전주지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천하람입니다. 어제. 천하람이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소위 한동훈과 친한 친한계 의원들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한동훈 친한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윤 대통령이 친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그 통화 녹취록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뭐 문재인에 의해서 검찰총장에 발탁이 된 전력이 있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친해졌던 양정철, 김한길, 뭐 박영선 등이 계속 뭐 내각에 입각할지도 모르고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될지도 모른다. 또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김경수 복권도 그런 의미에서 해준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 밑자락으로 깔면서 친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고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의사와 달리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 쪽에서도 그동안 일부에서 이걸 가지고 모두 이원석 책임으로 덮어 씌우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검찰총장도 자유로울 수 없고 법무부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고 대통령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한쪽으로 이원석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 이게 곧 역풍이 분다라는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라는 게
검찰의 수사 진행 속도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증거와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뭐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를 속도, 수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 검찰총장, 그 검사들의 생각도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법리입니다. 수사를 할 거리가 되느냐. 이 수사를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또 뭐 이원석 책임론 하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이런 식으로 계속 뒤집어지는 이게 위험한 가짜뉴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이 들었을 자리인 것이죠. 거의 전쟁 수준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계엄, 의료 대란, 독도, 또 친문 뭐 이런 거짓 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 가짜뉴스가 갖고 있는 속성, 지금 인터넷 AI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얼마만큼 국민들 사이에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걸 노리고 지금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가짜뉴스 퍼뜨리기에 나섰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부의 어떤 작은 차이를 극복을 하고 이재명, 문희조 저 심판, 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좀 포용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을 생각하면 저 난장판 된 국회를 윤 대통령이 가서 또 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갖은 모욕, 막말을 듣고 참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 가짜뉴스 친일 논쟁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정확한 말로 적확한 말로 잘 대응을 해야 하고 또 국회를 가는 것이 이게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이 저렇게 퍼뜨리고 있는 가짜뉴스, 국회 난동질을 생각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로 갈라져서 싸울 때가 아니다.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대란은 이게 뭐 전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급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부풀리고 가짜뉴스로 계속해서 거짓 선동을 할 겁니다. 이건 현장 팩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당정 일체, 원팀 지금은 앞으로 문희조 심판 10월까지라도 당정 원팀, 국민의힘 내부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